법이고 원칙이고 없이 그냥 이제 지금 현재 윤석열의 의료 대란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냥 무법천지가 된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이 초래한 일들이 다양한데요. 군의관 대란에 대해서 좀 조명해 볼만합니다. 그 전에 안드로메다에 살고 있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요, 대학 총장과 의대 등등 학생 복귀에 대화의 물꼬를 폈다, 변화가 고무적이다 라고 자화자찬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는데, 근처에서 누가 좀 말릴 사람이 없나 봅니다. 현실 직시에 대해서 직언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발언과 쏟아내는 후속 정책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라는 건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원점 재논의를 한다라고 하면 의료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기대에서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미 의료 붕괴는 끝났고요. 국민들의 생각, 그리고 이 지금 의료계에 종사하겠다라고 공부를 하는 학생, 그리고 공부를 했던 그 중도에 포기했던 전공의들까지 다 전문의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다라는 것, 그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이 전문의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이 향후 의료 공백은 10년, 이 생산이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만 단위의 문제가 돼버리니까 대한민국 의료계는 이제 붕괴 이런 것보다 그냥 맥이 끊겼다 정도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강점기를 겪으면서 각 지방 그리고 각 고을마다 전통 행사들이, 그런 것들이 맥이 끊기면서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선진적인 이 의료 시스템, 그리고 굉장히 수준 높은 의학 지식 갖춰진 모든 것들은 끝났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는 이렇게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없다 정도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요, 제가 의대 증원을 가져온 이 문제가 의료 공백으로, 그리고 군대 문제도 발생시켰다라는 영상을 만들었었죠. 의대생은 군대 간다로.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앞으로 군대에서는 사망사고가 잦아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룰 건데요. 13일입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뭔가 마음에 맞은 건지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다루려고 했는데, 방금 1시간 전에 뉴스가 떴네요. 군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된다. 이 대책을 정부가, 그러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군대 보내신 또 군대 입대를 앞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잠 못 드는 밤을 1년 8개월 동안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대 내 의료 붕괴 신호탄이 이미 쏘아 올려졌었죠. 의대 증원, 2000년 과학이다로 시작된 이 정책이 초래한 군의관 대란이다 라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피부로 느껴졌던 응급실 뺑뺑이, 그러나 거기서 이제 후속 대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군의관들을 뽑아와서 응급실에 투입한다 라는 희한한 정책으로 그 순간을 모면했죠. 이제는 이렇게 뽑아올 군의관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 의과대학 학생들이요, 그냥 휴학하는 동안에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라면서 군 휴학을 선택하는 비율이 급증했습니다.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부족 문제에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말이죠. 의대 증원에 따른 파문, 의료계의 분열로 인해서 예비 의사들이 군의관 복무 대신 일반 사병 복무를 선택했다 라는 겁니다.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의료 정책이죠. 올해 의과대학에서 군 휴학을 신청한 학생 수가 무려 1,059명으로 지난해에 162명에 비해서 6.5배 급증한 겁니다. 이러한 통계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죠. 군의관으로 장기 복무를 피하려는 의대생들이 폭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에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것이 전통적인 경로였으나, 이제는 군의관 대신 사병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병의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군의관 복무 훈련까지 포함한 39개월보다
훨씬 짧죠. 그리고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 200만 원의 시대가 뭐 다가온다라고 하죠. 그것도 한 몫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의 증원 정책이 이러한 현상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군복무를 하는 거죠. 군의관으로. 어떤 생각이 좀 있었냐면 치열하게 공부하고 또 현장을 보고 약간 그래도 그동안에 이제 공부해왔던 것에 휴식을 취할 겸 자신에게 좀 시간을 주는 것으로 해서 군의관을 복무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39개월 동안. 그리고 본인이 부족했던 부분을 공부로서 채울 수 있는 그 나름의 여유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조차도 지금 응급실에 착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판단을 해봤을 때 야 이거는 뭐 안 되겠다. 그냥 일반 사병으로 복무하고 빨리 때려치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제 부모님들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군에 입대한 자녀들이요. 최소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믿음조차 박살이 난 거죠. 군의관 부족으로 인해서요. 군 병원에서 이제 사고가 났다든지 하는 그 자녀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전투 상황, 뭐 훈련 중에 발생하는 그런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의료 인력의 부재로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얼마 전에 연병장 뺑뺑이 사건, 군대 내에 이제 치료가 빠르게 적절하게 됐다라고 하면 근육이 녹아서 사망까지 이른 사태 전에 뭐 항생제를 투여한다든지 뭐 저는 이제 치료법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빠르게 이제 선치료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사망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내 자식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국방부가요 필요한 군의관 숫자라고 책정을 한 게 매년 700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올해 군의관으로 배출될 의대 졸업생이 거의 없죠. 내년에 졸업생들이 나오더라도 그 수가 매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현재 예과 1학년, 2학년 학생 중 절반이 사병으로 지금 군 입대를 선택하고 있어서 앞으로 군의관으로 복무할 인재는 더욱 부족해질 것이 자명하죠. 더 큰 문제는요. 공중보건입니다. 공급 부족이 꽤나 심하겠죠. 시골 같은 곳에서 공중보건의가 이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이곳에서 없다라고 한다라면 문제는 더 커진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사망률을 조금 더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의대만 졸업하고 가는 게 공중보건이죠.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다. 뭐 처방전 쓴다 또는 뭐 청진을 한다. 그 정도. 그래서 보건지소에 가서 동네에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처방해 주는 거죠. 인턴 1년 차는 중1로 인간을 하고요. 의무 중대장 병원의 근무가 아니고 일반 장교들과 동일하게 한 개 대대 한 명으로 가는 겁니다. 이 서열 자체가 되게 군은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능력껏 배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의대생도 지금 군대를 이제 사병으로 가버리는 거니까 공보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단 국방부가 보건복지부 통제를 받고 있는 게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응급실에 뺑뺑이를 마킹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에서 착출을 해 갔다라는 것이죠. 사실 군의관은 지역에서 반경 뭐 10km를 벗어날 수 없는데 위수지역 이탈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어겨가면서 지금 응급실로 착출되고 있는 거 보면 그냥 법이고 원칙이고 없이 그냥 이제 지금 현재 윤석열의 의료 대란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냥 무법천지가 된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2020년 742명이었던 공중보건의는 올해 249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이 숫자는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죠.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그러니까 의료 대란 이게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은 단순한 인력 부족을 넘어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이거 메꾸자고 한의사들 뭐 2년을 추가 교육을 한다라는데 저는 한의사들 2년 추가 교육보다 수의사들을 추가 교육하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정부 정책이 이럴 수는 없다라고 진짜 개탄스러운데요. 아무튼 전공의들의 이탈도 군 의료 공백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중요 요인입니다. 필수 의료과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했죠. 군 병원에서 요구되는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 외과와 같은 필수 의료 분야에서 전문의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향후 몇 년간 군 병원에서 외과 전문의 배출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대 사고가 거의 이런 사고 아니겠습니까? 뭐 손가락 절단, 팔 절단, 뭐 두개골 파열 이런 거겠죠. 만약에 이 추세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군병원에서 주요 수술, 응급처치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손가락 절단, 큰 사지 절단, 두개골 파열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코르 사망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복잡한 상황,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이렇게 어이없는 상황들 속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실망스럽게 그지없죠.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대책 하나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2천은 과하. 그리고 4,000명이었는데 그거를 합리적인 숫자로 만들기 위해서 2,000이라는 숫자가 떨어졌다. 이런 캐소리 하고 있는데 의대생들, 의료계 목소리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의료교육 붕괴 위기 그리고 군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2천은 과학이다. 의대 증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상황. 그런데 지금도 늦다라는 것이죠. 의대생들이 군의관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되겠죠.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가 또 필요할 수 있겠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되기 위해서는 이주호, 박민수, 조규형 이런 사람들 나와서 입을 열면 안 됩니다. 안드로메다. 멀어진다라는 것이죠. 의료계 전반적인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요.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잘못된 정책을 좀 되돌아봐야 됩니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는 것. 씨잘데기 없는 서울대 교수님들 사진 찍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과 앉아서 쇼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의료계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만나면 돌 맞겠죠. 돌 제가 던지러 갈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해결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만나야 하는 겁니다. 군의관 복무를 선택한 의대생들에겐 더 나은 대우와 조건을 제공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 꼭 필요합니다. 또 공중보건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막 아무 때나 착출해가지고 이리 놓고 저리 놓고 이거 그만하고요.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겁니다. 군대 아들을 보낸 부모님들의 불안은 결국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죠. 우리 유권자들입니다. 자녀들이 안전하게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것이죠. 정책 결정자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집단들이 그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이 개탄스럽기도 하고요. 실질적인 해결책은 제가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을 결정한 정책 결정자의 고집을 꺾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집을 부리면 될 일도 안 된다라는 말이 있죠. 역사는 이것을 무능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